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국내 첫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는 신안과 진도 등의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상풍력 조성 사업도 이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장애물이었던 세 가지 규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 사업 출자 가능액이 최대 786억 원까지 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상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육상 선로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근거를 담은 습지보존법 시행령은 2025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공군 규정을 내세워 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 이하로 제약했던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형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유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어서 자재값 인상되어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개선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앞으로 전남이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바다 건너 경남 남해까지 차로 10분 만에 연결하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남해 해안가를 빙 둘러 1시간 30분 5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했던 거리가 단 7.3km로 줄어듭니다. 여수와 남해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은 다음 달 첫 삽을 떠 오는 2031년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전남 동부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서부 경남이 해저터널로 가까워지면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큼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두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비교했더니 여수시는 유출 통행량이, 남해군은 유입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여수시는 출근과 등교는 여수에서 하지만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해군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은 열악한 여수시 정주 여건을 남해군이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광양만권의 인구가 경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도시 소멸도 또 연달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남해 여수가 해저터널에 뚫리게 되면은 경상남도로 빠질 인원의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해저터널과 연계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 순천 고속도로 연결, 여수공항 활성화 등 그동안 미진했던 수건 사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하여튼 남해 쪽은 관광객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도 좋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 전라도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라도는 더 이제 교통이 좀 안 좋지요. 이미 남해군은 인구 10만 생태 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발전 전략 용역을 통해 29개 핵심 과제를 엄선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8년.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도 해저터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기만 오가던 무안국제공항. 일본과 태국, 라오스 등 국제 노선이 속속 재개돼 전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ที่แบบว่าดังมากๆมีดอกไม้สีม่วงมีเป็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ป็นเกาะสีม่วงอ่ะที่อ่านมา 전세기 항공편은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국내외 여행객들의 이용에 다소 제한을 받던 상황. 무안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정기 노선으로 베트남 나트랑행 항공편이 취항했습니다. 지난 8월 전라남도와 퍼시픽 항공사의 협약을 통해 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운항을 시작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무안과 나트랑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다낭과 달랏 등 전세기 일부 항공편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부터는 제주에어에서 또 여러 나라를 취항하게 됩니다. 베트남이나 또 태국, 또 라오스, 일본 이런 데를 취항을 하기 때문에 무안공항이 조금씩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2,700여 명.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과 함께 정기선까지 취항하면서 해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겨울철 새들의 낙원 순천만입니다. 이곳에 지난달 28일 흑두루미 360여 마리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들은 무리를 지어 순천만이 내어준 갯벌 위에서 긴 여정에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북상했던 흑두루미도 함께 도래했습니다. 지난봄 순천만을 떠나 러시아에서 번식한 뒤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6,000km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최종 번식지인 러시아 추미칸 습지대에 4월 27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식을 120일 정도 마치고 다시 8월 27일 날 출발해서 순천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63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의 월동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의 영향으로 최대 9,800여 마리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수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5천여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즈미시에서 역으로 순천만을 찾아서 한 10,000마리 가까이 작년에 월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5천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서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에 대한 가을 거지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차량 불빛을 차단하는 갈대 울타리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AI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철새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철새들의 지킴이 역할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999년 흑두루미 80여 개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가 된 순천만. 순천만에 올해도 겨울 진객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폭우로 침수된 주택 정리에 나서는 소방대원들. 소방 호스를 들고 소방관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의용 소방대원들입니다. 대형 산불 현장에도 의용 소방대원들은 어김없이 출동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기에 재난 현장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화가 됐는데 우리 한평군 의용 소방대원 400여 명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전남 지역 의용 소방대원은 모두 11,000여 명. 특히 섬 지역 등 소방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용 소방대의 안전 지킴이 역할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적다 보니까 의료 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맡은 바 역할을 하기 위해 대응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의용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지키겠다는 봉사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 사회에서 저희 소방력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봉사 정신으로 무장한 의용 소방대.
오늘도 각종 재난 현장에는 의용소방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3살 아이가 작은 수레를 끌며 책꽂이 앞 이곳저곳을 지나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과 친해질 기회를 주고 싶어 나주에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놀이처럼 접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고른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 그림 동화부터 세계 지도까지 옆 친구와 책 속 세상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친구들이랑 책 안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좋아하는 책 공유하면서 놀아요. 아이와 함께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집에 있는 아이에게 가져다줄 책을 고르는 부모까지 어른도 자주 들르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책 찾고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아이도 와서 책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2003년 MBC 느낌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성원으로 문을 열고 올해 20살이 된 기적의 도서관.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객 273만 명을 넘어섰는데 독서실 같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틀을 완전히 깨고 어린이 눈높이의 시설과 콘텐츠를 모두 맞춘 것이 성공 요인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난 뒤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은 100곳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이 줄고 책 읽는 문화가 사그라지면서 새로운 20년을 향한 고민도 깊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만 찾는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역할까지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도서관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이용하는 가족 중심, 특히 또 부모를 교육하는 그러한 가족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이번 주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정래 작가 초청 강연과 지역 어린이가 참여하는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